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리카드 앤 모델 네 번째 시간 마지막입니다. 앞에 세 클립이 좀 테크니컬한 내용이었다면요, 오늘은 조금 더 쉬운 내용인데요. 물론 쉽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시죠. 그 클립, 첫 번째 클립에서요, 저희는 Opportunity Cost Comparative Advantage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립으로 넘어가면서 리카디안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World Relative Supply and Demand 커브를 그려서 실제로 리카디안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국제 무역을 하면은 소비자들도 해피하고 그리고 무역에 종사하는 여러 노동자들도 후생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이 Wage and Trade라는 제목 중에 Relative Wage, 이 정치적 논쟁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Comparative Advantage라는 비교 우위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담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리카디안 모델은요, 제목이 One Factor 리카디안 모델이죠. 다시 말하면 생산 요소는 노동 하나만 놨어요. 되게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자본이나 이런 게 고정적인, 랜드나 이런 게 고정적인 요소가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기술에 비례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하드한 어선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생산되는 물품을 두 개로 놨었죠, 리카디안 모델에서. 근데 여기서는요, 리카디안 모델을 두 개 물품이 아닌 여러 개 물품을 생산할 때도 과연 이 비교 우위가 존재하느냐라는 Comparative Advantage with Many Goods에 대해서도 모델의 확장이죠, 다뤄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역시 Comparative Advantage는 성립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조금 쉬워요. 의외로 무역이 실질적으로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Transportation Cost라든가 Non-Traded Goods라든가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요, Empirical Evidence인데 이거 실증 연구라고 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모형을 배우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실제 리얼 월드에서도 이게 그럴까라는 얘기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배우는지 아시겠죠, 그죠? 저희 굵은 글씨로 써놓은 여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대 임금인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치적 논쟁이 많은 건데 실제로 미국은요, 이 국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캐나다랑 멕시코랑 자유무역지대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근데 의외로 멕시코랑 무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반대론자 중에 이제 대표적인 논리 중에 하나가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멕시코의 6배죠. 그러면 무역을 하면은 우리의 상대적인 임금이 줄어들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우려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적 임금이라는 게 relative wage are wages of the home country relative to the wages in the foreign country. 예. 미국과 멕시코로 본다면 상대적 임금은 6배가 나는 거죠. 예, 이렇게 따지면은요, 시간당 이제 평균 임금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대적 임금이라는 거는요, 되게 임금이라는 거는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 한 생산성에 비례합니다. 생산성에 비례해요. 그래서요, productivity, technological differences determine relative wage differences across country. 이게 가장 기본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공식을 들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에 관한 논쟁인데 어떻게 생각들을 하세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앞에 나왔던 숫자들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앞에서요, 요렇게 가정해 볼게요.
치즈랑 와인 그대로 놓고요. 홈 컨트리랑 포린 컨트리라고 놓고요. 가격이 12불, 그러니까 치즈 가격이 12불, 와인 가격이 12불이라고 하면은 뭐를 계산해 보냐면은 시간당 임금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 시간당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 공식 기억한 거 기억하세요? 우리 W라는 걸 제가 뭐라고 했었죠? 원론에서 MPL 곱하기 P라고 놨던 거 기억하시죠? 맞죠? 그죠? 근데 시간당 임금이라고 하면은 P는 그대로 쓰고 사실은 MPL이라는 게 Marginal Productive Labor라고 해서 이게 생산성이죠. 여러분 생산성은 여기 말한 단위당 투입 노동력의 역수입니다. 생산성은요. 그래서 시간당 임금은 이렇게 나타내죠. PC를 ALC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도메스틱에서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치즈를 만드는 사람들의 시간당 임금은 12불입니다. 자, 반면에 요걸 계산해 보죠. Foreign workers들이요, since foreign workers specialize in wine production after trade, their hourly wages will be 4불이죠. 여러분 요거는 가격이 이렇게 있다고 계산하고서 계산해낸 숫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결론적으로 홈 컨트리의 도메스틱 워커는 치즈에 특화를 할 건데요. 시간당 임금은 12불이고요. 포린 워커스들은 뭐냐면은 와인에 특화를 할 건데 시간당 임금은 4불입니다. 자, 무역을 했죠. 그죠? 무역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무역을 한다고 그래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냐면요. 제가 한국말로 써놨는데요. 그 앞에 있는 도표를 보면은요. 지금 임금은 몇 배예요? 임금은 3배죠. 근데 제일 앞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표 보시면은요. Numeric example에 보시면은 자국 노동자가 치즈 생산에서 외국 노동자보다 6배 생산적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국이랑 외국이랑 무역을 했어요. 맞죠? 예, 무역을 했는데 생산성은 6배 높고 임금은 3배 높아요. 그러면 임금이 3배 높은 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임금 격차가 그러면 무역을 하는 걸로 줄어들까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relative wage of domestic workers therefore 3이죠. 예. 근데 말씀드린 대로 생산성은 6배 높다는 겁니다. 6배 높아요. 자, 요 표가 아까 표였죠. 원래 슬라이드 요 전 클립에서 나왔던 건데 요거 보시면 우리 요걸로 진행했었잖아요. 그죠? 자국 노동자랑 자국 노동자 외국 노동자 비교해 보려면 치즈 생산에 있어서 몇 배 나죠? 생산성이? 예, 6배 생산적이에요. 그리고 임금은 몇 배 높아요? 이렇게 놓고 가정했을 때 임금은 3배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퀘스천 제일 먼저 미국이랑 멕시코랑 무역을 하면은요 임금 격차가 줄어들까요? 그렇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임금 격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배 나고 생산성은 6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퀘스천대로 그 미국 시간당 임금이 멕시코의 6배이기 때문에 무역을 하면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말씀드린 대로요. 예. 자, 예. 이건 했었죠, 그죠? Opportunity Cost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예, 했고요. 자, 계속해서 논의를 보냐면요, 영어로 써놨는데 잠깐 읽어볼게요. The relative wage lies between the ratio of the productivities in each country. The home country is 6 times as productive in cheese production, but only 1.5 times as productive in wine production. The home country has a wage 3 times higher than foreign country. 다시 말하면 자국은 외국보다 임금이 3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금이 더 높은 생산성에 의해서 상쇄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6배가 더 생산적이니까. 그래서 자국이 치즈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비교우위가 말씀드린 대로 무역으로 인해서 상쇄되진 않는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앤서는 뭐냐면 미국인들의 시간당 임금이 멕시코의 6배이지만 생산성이 그보다 높다면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비교 우위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this relationship implies that both countries have a cost advantage in production. High wages can be offset by high productivity. Low productivity can be offset by low wages.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생산성에 의해서 상쇄되기 때문에 임금이라는 격차가 줄어들지도 않고요. 그리고 선진국이랑 후진국을 무역을 한다고 해서 선진국의 임금이 영향을 받지도 않고 후진국의 임금이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는 거죠. 후진국의 임금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생산성도 낮다는 겁니다. 자, in the home country, producing 1 pound of cheese costs $12, but would have cost $24 in foreign. In the foreign economy, producing 1 gallon of wine costs $12, but would have cost $24 in home.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산성과 이 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보면 because foreign workers have a wage that is only 1/3 the wage of domestic workers, they are able to obtain a cost advantage in wine production despite low productivity. Because domestic workers have a productivity that is 6 times that of foreign workers in cheese production, they are able to attain a cost advantage in cheese production despite high wages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금이 높아도 3배나 높아도 생산성이 6배이기 때문에 cost advantage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역으로 인해서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이미 공식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웨이지라는 게 진짜 프로덕티비티를 반영이 하느냐? 우리 공식처럼 이론처럼 실제로 리얼월드에서 그러냐라는 건데 답은 예스입니다. 자, 이제 질문이 이거죠. Do relative wages reflect relative productivity of two countries? 두 나라에서 보면 진짜 그럴까? 라는데 일단은 그 증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증거를 보는데요. 요거는요. 이 표는 프로덕티비티와 웨이지 간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런 표 보면 항상 이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게 X축과 Y축이 뭘로 돼 있냐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내용을 보는 거죠. X축 보면 percentage as the percentage of the US 이렇게 돼 있고 hourly wages as percentage of the US라고 돼 있네요. 아, 그렇구나. 이쪽이 생산성이고 이쪽이 시간당 임금입니다. 참고로 이 데이터들은요. 이 데이터 소스 써 있죠.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자료고요. 2011년 통계예요. 맥도날드의 그 자료를 가지고 뽑은 겁니다. 미국을 기본적으로 1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미국의 생산성을 100으로 보고 아울리 웨이지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 선상 속에 다른 국가들이 있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프로덕티비티랑 시간당 임금이랑 비례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때요? 보시면은 몇몇 나라들이 있는데 요 선에 다 이렇게 모여 있죠. 모여 있다는 거는 우리 이론에서 배운 프로덕티비티가 웨이지를 반영한다는 거랑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2011년도 보면 이제 일본이 여기 있네요. 일본이 여기 있고요. 한국도 있습니다. 여기 한국도 있고요. 브라질, 멕시코, 필리핀, 중국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도표에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시사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시간당 임금이라는 게 프로덕티비티를 그대로 반영한다라는 거를 먼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한국 볼까요? 2011년도 한국 보면 사실 미국 생산성의 60%뿐이 안 된다는 것을 사실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우리가 떨어져요.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 임금이 높겠죠. 여러분 이게 잘 느낌이 딱 안 오실 수 있는데 여기 볼까요? 필리핀을 볼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필리핀이나 아니면 중국도 여기 있는데 2011년도에 이제 중국을 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맥도날드에 있는 크루들 있죠.
종업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보다. 예, 훨씬 더 많습니다. 당연히 시간당 임금은 적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에서 보면은요, 한 명이 정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죠. 뭐 주문도 받고 뭐 치우기도 하고 뭐 하고요. 물론 시스템 자체가 우리 소위 말하는 셀프 시스템으로 있어가지고 종업원들이 더 일하기 좋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프로덕티비티랑 웨이지는 비례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Other evidence shows that wages rise as productivity rises. 예, 생산성이 오르면 임금이 오른다는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이제 이거 보고서 물론 여러분들은 미국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2011년이 아니고요. 1975년쯤 가면은 놀랍게도 미국 생산성의 약 5%뿐이 우리가 안 됐을 적이 있었어요. 결국은 뭐냐면 75년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5%였고 당연히 그동안에 생산성이 많이 생산했고 많이 생산성이 향상이 됐고 그만큼 우리의 임금은 올랐다는 얘기죠. 예,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요거를 적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볼크로만 책에도 이렇게 나와요. 자, 요 내용은요. 비교우위에 대해서 의외로 첫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 의외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험이라고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가요. Free trade is beneficial only if a country is more productive than foreign countries. 자유무역이라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언제만 유리하냐면 그 나라가 외국보다 더 생산적일 때만 유리하다라는 건데요. 그런가요?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거죠.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맞죠?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even an unproductive country benefit from free trade by avoiding high cost for goods that it would otherwise have to produce domestically. 제가 칠레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랑 칠레랑 왜 제가 왜 해피름을 칠레 들었냐면 프리 트레이드 에어리어를 맺은 FDA 협정을 맺은 제 1번 국가가 칠레예요. 칠레인데 우리는 뭘 잘 만들죠? 예, 반도체랑 자동차를 칠레에 많이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칠레산 포도를 우리는 수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칠레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냐면 한국이랑 자유무역 협정 이루어져 가지고 쟤들이 싼 값에 칠레 입장에서 본 거예요. 싼 값에 우리가 포도 싼 값에 들어오는 거 예를 들면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처럼 칠레도 싼 가격에 반도체들과 자동차들이 밀려 들어 가지고 화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그럴까는 답이 바로 이 얘기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칠레에서 반도체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겠죠. 그죠? 차라리 반도체 안 만드는 게 낫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unproductive country like 칠레죠. 프리 트레이드로 또 얻는 게 많아요. 말씀드리려면은 avoiding the high cost for goods that would be otherwise have to produce domestically. 차라리 국내에서 만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든다는 얘기죠. 칠레 입장에서는 굳이 반도체 만들 필요 있냐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한국처럼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포도 잘 만들어서 반도체랑 바꿔 쓰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오해를 하는 면이 있고요. 하이 코스트라는 게요. Derive from inefficient use of resources. 자, 밑에 읽어보면 The benefit of free trade do not depend on absolute advantage. Rather, they depend on comparative advantage. Specializing in industries that use of resources most efficiently. 예, 사실 읽어보면 관념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각기 예로 들어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오해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가요. 이건 얘기 앞에서 다뤄드렸던 데 매우 이제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또
뭐 상대적 임금, 생산성 관계에서 사실 이미 다뤘지만 이런 오해들을 한다는 거죠. Free trade with the countries that pay low wages, high wage countries. 아까 미국과 그 다음에 멕시코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되게 이제 그 생산성이 낮은 국가랑 무역하면은 생산성이 높은 국가의 그 저소득층이 굉장히 손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보면 while trade may reduce wages for some workers thereby affecting the distribution income within a country, trade benefit consumers and other workers. 그렇다는 거죠. 중요 부분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여러분 그냥 재밌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놨는데 교과서에도 있는 예예요. 그 멕시코랑 이제 국경을 닿기 때문에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 이 로스페로라는 사람 들고 있거든요. 로스페로 그냥 기억해 두시면 재밌는 사람이에요. 뭐 동시대 우리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니까 이 사람이 1992년에 대통령 후보였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대통령 나옴으로써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이 당시에 이제 조지 부시랑 붙었는데요.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입니다. 이 로스페로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당연히 무소속으로 나왔고요. 이 조지 부시 표들을 갉아 먹었어요. 상당히 많이. 이 사람은 약간 보수 쪽이에요. 예. 어쨌든 빌 클린턴 당선에 오히려 기여했죠. 이 로스페로라는 사람은 백만장자입니다. 여러분 그 EDS라는 회사가 있어요. LG EDS라는 회사가 있었군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LG CNS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EDS의 창업자고요. 미국에서도 101번째 부호입니다. 뭐 유명한 일화들도 있어요. 그 이란에서 혁명이 났을 때 이제 직원 중에 2명이 피랍됐는데 이제 용병을 계약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특공대 보내가지고 직원 구출해오기도 한 아주 뭐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쨌든 나옴으로써 그 당시에 이제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빌 클린턴이 뭐 한 8년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오바마가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알다시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 트럼프가 하고 있죠. 예, 근데 트럼프를 대단히 좋아하나 봐요.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2019년 7월에 사망했는데 사망 전에 거액의 재산을 이 트럼프 캠프에 기부를 한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미국에서 그 대통령 선거에 어쨌든 무소속으로 나와서 무려 20%나 득표한 사람인데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 오히려 멕시코와 무역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특이하죠. 다시 말하면은 이런 것 비교의 제가 한참 열심히 가르쳤는데 전혀 이렇게 공감을 못했던 뭐 고집이 센 면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주변의 참모들이 잘 이런 걸 설득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스페로 같은 경우는 멕시코와 무역을 반대했어요. 오히려 되게 보면 황당한데 어쨌든 92년에 대통령 선거 나서 이런 주장을 했었던 그 유력 후보들도 있는 거 보면은 의외로 이 자유무역이라는 게 이 낮은 나라랑 자유무역을 했을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유무역이 exploit less productive countries whose workers make low wages. 이것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죠. 오히려 자유무역이라는 게 후진국들의 임금을 착취한다 라는 건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뭐 교과서에 있는 답은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뭐냐면 그래서 그 착취를 해요. 그러면 무역을 안 했을 때 대안이 뭐죠?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대안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착취를 거부한다면, 게 자유무역을 안 한다면 오히려 실질 임금이 더 낮아지고 훨씬 더 깊은 빈곤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구호처럼 들리는데 의외로 이게 참 무책임한 발언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대단히 많은 어떤 그 오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리카디안 모델이 과연 다수제에서도 맞을까라는 Comparative Advantage with Many Goods라는 다수제 비교 이론인데요. 이것은
과거에 이제 두 가지의 그 구스를 놨던 거를 n 구스로 이제 그 여러 개의 물건을 놓는 건데 뭐 현실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모형이다 라면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 컨셉은 이래요. 앞에서 썼던 요걸 그대로 써요. 근데 이렇게 썼었죠. 여기 A를 쓰고요. 단위 시간당 requirement입니다. 맞죠? 그죠? L하고 I를 쓰는데 이건 노동을 투입하고 이걸 I로 쓰는데 1번부터 I번까지의 재화를 계속 나열하려고 이렇게 I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Unit Labor Requirement for Goods I 1번부터 I까지 그리고 Corresponding Foreign Country 같은 경우는 뭐냐면 A asterisk LI 이렇게 씁니다. 자, 자국에서 I번째 생산에 대한 단위당 노동 소요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컨셉이 이래요. 뭐냐면은 생산성이랑 임금을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요건 앞에서도 사실 비슷하게 했었죠. 그죠? 그죠? 예, 여기선 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비교하냐면 일단은 W라는 게 시간당 임금이라고 놓고요. Represent the wage rate in the home country. 그 다음에 W asterisk를 Represent the wage rate in the foreign country. 외국 임금이라고 놓고요. 여러분 앞에서 했던 요거요. 예, 그죠? 요거 Unit Labor Requirement에다가요. Unit Labor Requirement에다가 시간당 임금을 이렇게 곱해요. 곱하면 뭘가 나오냐면 보세요. 요거 W 곱하기 A L1 하면은 1번 재화 생산을 위한 총 임금이 나오죠. 맞죠? 실제로 해보시면 총 임금 나와요. 예, 요거는 뭐죠? 1번 재화 생산을 위한 총 임금인데 외국이에요. 자, 총 임금이라는 건 생산비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비가 국내가 낳는 거죠. Then only the home country will produce good one. 이렇게 되면은 1번 goods는 어디서만 생산돼요? 홈에서만 생산되겠죠. Since total wage payment are less there. 예. 자, equivalently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칠판을 좀 쓸 걸 그랬나? 예. 요거 보시면은요. 여러분 요거 이퀄로 놓고 요 순서를 좀 바꾼 거예요. 순서를 바꾼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나요? 예. 예, 끄지 마세요. 제가 이 칠판을 끌어올게요. 자, 보이시죠? 그죠? 예, 요 보이시죠? 그죠? 자, 전체 총 임금을요. 뭐냐면은 W 시간당 임금이고요. A 그죠? 예, L을 투여하는데 1번 굿이에요. 예, 그리고 요거는 외국이죠. A에 1번 에스터리스크 보이나? 보이죠, 그죠? 요거 제가 그대로 쓴 거예요. 예, 요거 그대로 썼는데 여러분 요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요거를 뭐냐면 요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A를 A대로 그 다음에 W를 W대로 모아라는 게 뭐냐면 요건 상대적 임금이 되고 요건 상대적 생산성이 되죠.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A 스토리스크 1 분의 A L1 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W 분의 W 에스토리스크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요거 보세요. 요거 이퀄로 놓으면은요. 계산 어떻게 하죠? 이거 곱하기 이거죠. 다시 말하면 요 아래식과 윗식은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직이 요거부터 계산을 한 거고요. 1번 재화 생산을 위한 총 임금 생산비랑 1번 재화 생산을 위한 총 임금 외국 생산비를 계산을 해서 요렇게 놓은 다음에 요거를 분자 분모를 요렇게 위치를 바꿔 놓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 식이랑 요 식이랑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식을 변형을 했냐면 요게 뭐예요? 요게 상대적 생산성이죠. 어디에? 국내에. 여러분 여기서는 요거가 생산성의 역수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생산성입니다. 맞죠? 국내의 생산성이고 요건 뭐죠? 요거는요.
상대적 임금이죠. 그죠? 상대적 임금이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바뀌었다. 그죠? 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돼서 요게 나오려면은 요게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건 뭐예요? 예, 국내의 상대적 임금. 다시 말하면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겠다는 거예요. 뭐에? 각각 재화들에. 다시 말하면 재화들이 1번부터 I번까지 쭉 나올 거잖아요. 맞죠? 쭉 나올 건데 각각의 재화에 대해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겠다는 거야. 뭐야? 상대적 생산성과 상대적 임금. 만약에 생산성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If 이렇게 되면은 the relative productivity of a country in producing a good is higher than relative wage, then the good will be produced in that country. 임금보다 생산성이 높으면 생산을 하겠죠. 만약에 생산성보다 임금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 안 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래요. 이 붉은 글씨로 쓴 게 되게 중요한데 1번부터 I번까지 재화를 가지고 상대적 생산성과 상대적 임금 두 개를 비교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어떤 국가가 어떤 재화를 생산할지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렇게 조사가 돼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편의상 I번째 재화가 다 나가야 되지만 그 5개의 재화만 가정을 해볼게요. 애플, 바나나, 캐비어, 데이트, 엔칠라다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애플, 바나나까지는 다 알고요. 캐비어는 아시죠, 그죠? 예, 철갑상어알이고 데이트는 그 대추 야자입니다. 엔칠라다는 멕시코 음식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두 개가 나는데 둘 다 나는데 여기 보면은 홈 컨트리의 유닛 레이버 리퀘어먼트 ALI죠. 이 I는 왜 I냐면 이제 애플, 바나나, 캐비어, 데이트, 엔칠라다에 따라서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맞죠? 이게 뭐예요? I번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는 거죠. 자, 요거는 뭐냐면 Foreign Country Labor Requirement 똑같아요. Unit Labor Requirement인데 foreign이에요. 자, 10, 40, 12, 12, 9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는 뭐죠? 중요한 데이터는 앞에 이 데이터예요. 뭐냐면 상대적 생산성을 보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상대적 생산성은 뭐냐 하면 홈 컨트리의 ALI로 ALI 에스터리스크를 나눠준다는 거죠. 그러면 18, 4, 2, 0.75 이렇게 돼요. 지금 이게 뭐라고요? 예, 상대적 생산성. 그러면 기준이 뭐냐면 상대적 임금을 가지고 두 개를 보겠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어떤 재화를 생산할까라는 거는 상대적 생산성과 상대적 임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상대적 임금이 변함에 따라서 저것도 변하겠네요. 퀘스천은 이거예요. 어떤 전문화 유형이 두 국가 모두에게 유리한가? 이거를 보겠다는 건데요. 자, 일단은 자, 다시 이거 정리하고 갑니다. Unit Labor Requirement 홈이고요. Unit Labor Requirement foreign이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상대적 생산성입니다. 상대적 생산성이기 때문에 1, 5, 3, 6, 11을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맞죠? 그죠? 네. 어떻게? 분모로 넣은 거죠. 그리고 이게 분자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목이 뭐예요? Relative Home Productive Advantage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Unit Labor Requirement은 생산성의 역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뭐죠? 홈 컨트리의 생산성. 자, 이제 임금만 정하면 되는군요. 자, 임금이 여기서 3이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자, suppose there are 5 goods produced in the world. 애플, 바나나, 캐비어, 데이트, 엔칠라가 있다고 가정했어요. 그리고 임금이 3이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은 상대적 임금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요. 상대적 임금이 상이라고 보면은 생산성이 이거보다도 높은 거는 생산하는 거고 낮은 건 생산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3이라면은 하나, 둘, 셋. 다시 말하면 애플, 바나나, 캐비어까지는 생산하고 데이트랑 엔칠라다는 생산을 안 하겠죠. 그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f 상대적 임금이라는 게 3이라고 가정하면 the home country will produce apple, banana, caviar 생산하고 while foreign country가 나머지 것들을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relative productivities of the home country in producing apple, banana, and caviar higher than relative wage. 이건 아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요. 보면은 파랗게 쓴 거 볼까요? 예. The home country have
high productivity in apples, banana, caviar that give it a cost advantage despite its high wages. 여러분 여기서 임금 자체가 높고 안 높고의 문제가 아니죠. 생산성이 이걸 좌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앞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생산성보다도 임금이 높으면 생산 안 해요. 그죠? 임금이 아무리 높더라도 생산성이 높으면은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생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수제 모형에서 상대적 임금의 결정. question은 how is the relative wage determined이라는 건데 by relative supply and relative demand를 여기서 똑같이 그려볼 거예요. 근데 relative demand라는 게 보세요. The relative derived demand for home labor service fall when 자, 이 상대적 임금이 오르고 내리고 따라서 당연히 뭘 생산하고 뭘 생산 안 할 건지 결정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goods produced in home country become more expensive and demand for these goods and the labor services to produce them falls. 자, 이렇게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아까 이래요. 임금이 3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요거 다시 설명을 위해서 잠깐 여기로 가볼게요. 이것도 일종의 계단식 모형을 띌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죠? 홈 컨트리의 생산성이에요. 그리고 임금이 3이라고 그랬죠. 그럼 홈 컨트리에서 뭘 생산하겠어요? 애플, 바나나, 캐비어까지 3? 맞죠? 왜냐하면 임금이 높아도 돼요. 생산성이 높으니까. 그러다가 3에서 임금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3, 3.5, 3.6, 3.7, 3.8, 3.9, 3.99까지 올라가도 캐비어를 생산합니다. 그러다가 4가 딱 넘는 순간 캐비어를 생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단식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다시 3에서 4까지 딱 가는 순간 모든 게 생산을 안 해요. 모든 캐비어를 생산을 안 한다는 거죠. 제 말 이해 가셨나요? 예.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봐요. 만약에 상대적 임금이 3에서 3.99까지만 가도 기존에 있었던 걸 그대로 생산해요. 근데 3.99에서 4.01로 딱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캐비어 now too expensive. 캐비어가 비싸진 거예요. 그죠? 임금이 비싸진다는 거죠. 이러면 생산을 딱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Caviar is now too expensive to produce in the home country, so the caviar industry moves to the foreign country, causing a discrete abrupt drop in demand for domestic labor services. 야,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말이 나오죠. abrupt drop이라는 게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떤 예를 찾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예를 좀 생각해 봤어요. 비슷한 예인데요. 여러분 이 생산성과 임금의 관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희 뭐 배우고 있죠? 예, 국제 무역론 배우고 있죠. 이걸 좀 중요한 교훈으로 좀 아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무역을 할 때 사실은 그 나라의 상대적 임금 중요한데요. 생산성이 훨씬 더 중요한 지표라는 거죠. 이 두 개를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여러분 한국 예를 잠깐 볼게요. 제가 여기 예를 든 게 한국의 신발 산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한때 우리가 전 세계 신발에 대단히 많은 부분을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신발 산업의 메카는 어디냐 하면요. 부산이었어요. 그래서 1988년 전까지요. 저희는 이 나이키를 비롯한 여러 프로스펙스, 나이키 당시에 유명했던 브랜드들인데 푸마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의 많은 부분들을 부산에서 생산했었어요. 그러다가요. 저희 1987년에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어요. 7월부터 8월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정치적인 배경들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 이제 권위적인 정부에 의해서 이게 임금 상승이 굉장히 막혀 있다가
이제 그 민주화 선언을 하는 뭐 이 6월 항쟁, 그다음에 뭐 6.29 선언 막 나오고 하면서 특히 이 대기업, 특히 현대그룹 중심, 남성 중심의 노동운동이 굉장히 이제 가열차게 일어났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사진 보시면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 자체가 마비가 될 정도로 당시에요. 그 엄청나게 이게 노동자 대투쟁이 됐는데요. 그 이 보시면 저희 요식이 있죠. 대개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 증가율보다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좀 높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요 시기 있죠. 85년부터 89년. 요때가 당연히 이때를 포함하고 있겠죠. 87년에 그 노동자 대투쟁 요때요. 여기 보시면은 그 노동 생산성 증가율보다 실질임금 생산성이 거의 2배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까 말했듯이 요런 거예요. 그 아까 abrupt drop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갑자기 딱 떨어지는. 아까 말씀드린 때처럼 임금이 올라가요. 임금이 올라가는데 현재 임금이 3이라면 캐비어까지 생산해요. 쭉 3에서 올라와서 3.99까지도 생산합니다. 근데 3.99에서 4를 넘어서 4.01로 딱 가는 순간 이론상으로는 캐비어 생산을 다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다시 말하면 abrupt drop이 일어나냐면 abrupt drop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거짓말처럼 91년부터 신발 생산이 다 사라졌죠. 임금이 계속 올라갔겠죠. 그죠? 예, 쭉 올라가다가 말씀드린 대로 87년, 88년을 기점으로 해서 노동 생산성을 뛰어넘었던 거죠. 임금이. 그렇겠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3.8%인데 사실은 그 당시 임금 생산율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걸 보면은 요 시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부산 지역의 신발이 급격히 붕괴됐습니다. 여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요. 그 저희 보면은 그 한 4년 5년 전인가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 특성화 사업하면서 저희 이제 학생들 한 20명 데리고 제가 그때 인도에 있었는데 그 인도네시아를 간 적이 있거든요. 뭐 거기 그 인도네시아 신발 공장도 가고 그랬습니다. 신발 공장 와 노동자들 많이 고용하고 막 이렇게 그 보니까 몇만 명씩 고용하더라고요. 예, 뭐 쇼킹한 사실은 그 나이키랑 다른 브랜드랑 같이 만들더라고요. 네, 같은 라인에서. 네, 어쨌든 그랬는데 그 당시에요. 이제 우리나라 요 시기로 본다면 신발 업체들의 선택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임금이 상승되는데 꿋꿋이 계속 버텨보자. 뭔가 돌파구를 찾아가면서 아니면 당시에 많은 그 신발 공장들이 동남아로 이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후자는 살아남았고 전자는 모조리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 아무리 그러니까 위에 전략이 잘못되면 전술을 아무리 좋아도 사실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요. 3.99에서 4.0을 딱 찍는 순간 사실은 임금이 생산성을 넘어간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산업 전체는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아무리 회사 내부에서 전술을 잘 세우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 거짓말처럼 저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발의 메카였다가 91년 이후부터는 신발 공장이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찾을 수 없었죠. 그 뭐 재미있는 여러 가지 통계들도 있는데요. 아까 제가 88년 기점으로 87년 88점 기점인데 보시면 우리나라 신발 수출의 추이들이에요. 이 신발 수출액이고 비중인데 여러분 드라마틱하죠. 77년부터 이제 신발 수출액이 쫙 늘어납니다. 그죠? 예,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때처럼 87년을 지나면서 이때 이제 이미 정점을 넘어갔고 88년 89년까지 거의 뭐 전성기를 이뤘다가 말씀드린 대로 어브랍트한 드롭이 생겼다는 거죠. 급격하게 붕괴되죠. 그죠? 예, 급격하게 붕괴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실제 도표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신발 산업의 이제 여기는 뭐 생산력 가동 지수, 뭐 생산 능력 지수인데 여기 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87년, 88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때요? 예, 급격히 떨어지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 그 실제로 이론과요. 예, 보면 노동 생산성과 실질 임금의 그 차이 비교해 보면은 그 신발 수출 추이나
그리고 그 신발 산업의 생산력 지수 봐도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comparative advantage with many goods는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역론을 배우지만은요. 그리고 무역 실무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얘기겠지만 아무리 실무를 잘하고 뭐 하고 뭐 해도 사실 이 거시적인 지표를 못 보면은 이 버텨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요. 87년, 89년, 88년, 89년 요때 오면서 그 노동 생산성보다도 실질 임금이 더 이 초과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론적인 어떤 어브랍트 드롭의 상황에서는 이 산업 자체가 생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들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가지고 그 그래프를 그리면 요래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임금과 이 노동력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 이미 아마 클립 두 번째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요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노동의 수요 곡선입니다. 노동의 수요 곡선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노동의 수요 곡선이라는 건 그 안에 생산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어때요?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이제 딱 드롭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게 relative demand고 relative supply고 X축은 뭐냐면 전체 노동 공급량이고요. Y축은 상대적 임금이에요. 이 보시면 임금이 만약에 3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는 어떤 가정을 했냐면 노동의 상대적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린 건데 노동의 상대적 공급 곡선은 고정됐다고 그린 거예요. 물론 노동의 상대적 공급이 고정 안 돼 있고 이렇게 가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그냥 편의상 고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자국 상승 이게 보면은 전문화 유형의 이동이라고 그래요. 자국의 임금 상승에 의해서 노동 수요가 급격히 이동되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뭐냐면 임금이 3이에요. 임금이 3면은 뭐냐면 3에서 임금이 올라가도 어디까지 버티냐면은 캐비어까지는 계속 생산이 되는 겁니다. 캐비어까지는 생산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처럼 3을 딱 넘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3.99에서 4를 딱 넘어가는 순간 캐비어 생산은 다 없어진다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이렇게 이 노동 수요가 급격하게 생산성이나 혹은 그 임금 상승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comparative advantage는 many goods에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finally suppose that relative supply labor is independent of 상대적 임금이고 is fixed at the amount of determined by the population in the home and foreign countries 이렇게 해서 요거를 얘기를 다 했고요. 그 리카디안 모형의 한계는 있어요. 뭐냐면 comparative advantage라는 게 예를 들면 수송비가 굉장히 비싼 경우는 이게 달성되기가 되게 어렵고 이 재화 중에 비교역제가 있죠. 교환되지 않는 것들. 교역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리카디안 모형으로 그 설명하기에는 조금 여러 한계들은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여기 보면 The Ricardian model predict that countries completely specialize in production인데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100% 전문화는 달성이 안 된다는 거죠. This rarely happens for three main reasons.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 생산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노동만 유일한 투입 요소가 됐으니까 여러 생산 요소가 존재하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 챕터 4나 5나 여기에 대해서 그 다른 모형들을 배울 거고요. 일종의 이제 프로텍셔니즘 같은 것도 존재할 수 있고 트랜스포테이션 커스트가 비싼 경우는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시멘트라든가 이렇게 중량이 많이 나가는 경우는 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 뭐 예를 들면 특별한 서비스가 있는 비교육제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달성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non-traded goods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뒤에 이그젬플을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그 실증 연구인데요. empirical evidence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실증적인 이란 뜻인데 질문은 do countries export these goods in which their productivity is relatively high? 우리 그걸 배웠죠. 뭐냐면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들을 수출을 진짜 할까? 라는 건데 답은 예스입니다. 여러분 이 모델은요, 그 맥두걸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그 1963년에 나온 논문인데 그 아주 시기를 잘 선택해서 이 모형을 가지고 실증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1951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미국과 영국의 수출 수입 현황을 두 개를 비교해 봤어요. 왜 1951년이냐 하면은요,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가지고 1951년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모든 산업에서 영국의 노동 생산성보다도 미국이 다 높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comparative advantage with many goods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떻게 하죠? 상대적인 노동 생산성이 중요하고요. 그죠? 맞죠? 상대적인 노동 생산성과 그리고 상대적 임금에 의해서 무역이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그럴까라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전 산업이 다 미국이 생산성이 높았다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역이 안 이루어나야 되잖아요. 만약에 무역이 이루어진다면은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질까? 요걸 본 겁니다. 그래서 뭘 봤냐면 The ratio of US to British export in 1951 compared to the ratio of US to British labor productivity in 26 manufacturing industries suggest yes예요. 자, 요걸 보실까요? 요건 어떻게 보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 보면 이제 X축, Y축이랑 전체적인 구도를 봐야 되는데 제목은 Productivity and Export라고 돼 있죠. 여긴 뭐냐면 Ratio of US British Productivity죠. 다시 말하면 미국과 그 다음에 그 영국의 생산성이고요. 이쪽은 뭐냐면 수출 비중이에요. Ratio of US 그 다음에 그 Export인데 브리티시를 밑에다 넣는 건 두 개 상대적이라는 얘기죠. X축은 뭐냐면은 생산성 비율이고 Y축은 수출 비중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냐면 여기 수출 비중에서 1보다도 크면은 미국이 영국에 수출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 영국을 수출하는 거고요. 밑에는 반대겠죠? 아까 여기서 보면은 이 점이 몇 개 찍혀져 있냐면요, 26개 섹터를 기준으로 했어요. 26개 제조업들이 보면은 되게 직선에 이렇게 몰려 있죠. 직선에 몰려 있다는 건 뭐죠? 상대적 생산성과 수출량은 그대로 비례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무역은 비교 우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렇고요. 26개 그러니까 26개 산업에서 모든 미국의 생산량이 높다고 그랬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수출 수입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이 다 잘해. 영국보다 26개 인더스트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 잘하는데 생산성으로 따지면은 11%에서 366%예요. 근데 의외로 이걸 보면은 12개 산업에서 영국이 미국보다 많이 수출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생산성을 기준으로 해서 2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요, 미국이 영국보다 2배 이상 생산성 우위에 있는 산업만 수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를 기준으로 해서요. 1로 가면은 사실 수출이라고 그랬죠? 예, 수출이라고 그랬는데, 예, 요거보다 위에는 수출인데 2 보면은 요것만 수출을 한다는 거죠. 이건 오히려 수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요 도표 보면은.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맥두걸이라는 사람의 모형이고요. 이거 보면 알 수 있듯이 역시 그 이 생산성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얘가 하나 더 있는데요. 비슷한 예인데요. 이거는 그 선진국 사이의 무역을 그 가지고 얘기를 하는 예라면, 이 두 번째는 그 개도국 사이의 무역인데요. 어느 나라냐면은 이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수도는 다카고요. 그 뭐 2013년에 이제 의류 공장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1,0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기도 했었던 뭐 방글라데시는 섬유의 메카인데, A very poor country like Bangladesh can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in clothing
despite being less productive in clothing other than countries such as China because it is even less productive compared to China in other sectors.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표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이랑 그 다음에 그 방글라데시랑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요, 역시 중국이 생산성이 다 높아요. 다시 말하면 그 여기 보면은 방글라데시 output per workers as percentage of China인데 모든 산업 기준으로 중국이랑 방글라데시랑 비교면은 방글라데시 생산성이 중국의 28.5%뿐이도 안 돼요. 그리고 어페럴, 의류죠. 어페럴은 77%야. 다시 말하면 모든 산업이 다 앞서는데 상대적으로 어페럴은 잘하죠. 놀랍게 모든 산업에서 방글라데시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1.0%인데 어페럴을 기준으로 보면 15.5%나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comparative advantage with many goods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 생산성과 상대적 임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방글라데시랑 중국이라 보면은 전 산업에서 중국의 생산성이 다 높아요. 이렇게 되면 무역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상대적 생산성과 상대적 임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이런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e main implication of Ricardian model are well supported by empirical evidence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무역이라는 게 comparative advantage라는 게 중요하고 absolute advantage가 중요하지 않다는 여러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4개 클립 동안에 배운 거를 한번 서머리 해볼게요. 첫 번째가 differences in the productivity of labor across the country generate comparative advantage 였고요. 두 번째, a country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producing a good when its opportunity cost of producing that good is lower than in other countries. 이렇게 돼 있고요. 세 번째가 countries export goods in which they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High productivity or low wage give countries a cost advantage고, 네 번째, with trade, the relative price settles in between what is the relative prices were in each country before trade 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trade benefit all countries due to relative price of the exported goods rising income for workers who have produced export rises and imported goods become less expensive. 이것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죠. 그러니까 무역을 하면은요, 노동자들도 사실은 임금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수출을 하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오히려 부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물론 좋아지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죠? 상품의 구성이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empirical evidence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Trade based on comparative advantage, although transportation costs and other factors prevent complete specializing in production에서 그 대단원에 이렇게 그 리카디안 모델의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그 얘기를 했으니까요.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